최근 대기업들이 모듈러 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관련 홍보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씁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집의 본질인 구조적 안정성, 단열, 방수 등이 아니라 홈 AI나 스마트 주택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한 홈 AI 기술은 마음만 먹으면 비닐하우스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이 시공사 중심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기에 경량 목구조 모듈러 주택에서 3년, 4년째 거주 중인 저와 제 지인의 경험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듈러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신중한 선택을 돕는 조언이 되고, 시공사 관계자분들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듈러 주택, 정말 싸고 빠를까? 많은 분들이 광고에서 접한 평당 단가만 생각하지만 최종 완공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따져보면 콘크리트 주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듈러 회사는 대개 집만 제작할 뿐 배송부터 마무리까지 부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약 1,000만 원. 40평 기준 토목 및 바닥 기초공사 최소 4~5천만 원. 옵션 변경 등 추가비 약 1,000만 원. 상수도 및 오수관 연결 약 600만 원. 운송 및 설치비, 모듈 6개 기준 운송비 약 1,000만 원. 모듈 조립비, 산재, 고용, 기술 지도료 등 약 600만 원. 그리고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단독주택을 짓는 분들이라면 꼭 진행하시는 마당, 데크, 펜스 같은 외경 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 지출됩니다. 건축 속도와 건축 과정 전체 시간 비교. 일반 건축에 비해 당연히 빠릅니다. 다만 공장에서 만든 모듈을 크레인으로 반나절 만에 뚝딱 조립하는 과정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 건축 기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도면, 수정 등 피드백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인허가를 받고 땅을 다지는 기초공사 기간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 대금 지불 방식의 한계. 일반 건축은 건물이 준공된 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반면 모듈러 주택은 공장 제작 및 배송 전에 건축비의 대부분을 선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활용이 어려워 자금 계획을 훨씬 더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조립과 운송 과정의 숨은 위험들. 현장에서 모듈을 조립할 때 기초공사 위에 설치된 목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고인목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고인목이 하중을 견디며 내구성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또한 기초공사 시 수도, 오수 배권 주변이 콘크리트 타설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모듈 조립 후 제대로 마감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간을 통해 바닥 기초와 모듈 사이의 공간으로 습기, 들짐승, 곤충 등이 진입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모듈러 주택 이동 중 발생하는 위험. 공장에서 완공된 무거운 모듈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트럭에 싣고 내릴 때 미세한 유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진동 차량을 쓴다 해도 도로 위를 달리며 받는 진동 탓에 주택 구조의 변형이 올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아주 약간의 유격만 생겨도 기밀성이 훼손되어 찬바람이 치고 들어오며 이는 결로로 이어져 목재를 썩게 하거나 곰팡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하자가 됩니다. 시공사 차원에서 운송 중 진동에 의한 변형을 관찰하고 검증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거주자가 겪는 불편함과 걱정. 첫 번째, 목조 모듈러 주택은 1층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누수가 되면 부식되지만 목조 모듈러는 건물 수평을 받치고 있는 목재, 구조재와 고인목 등이 썩을 수 있어 구조적으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대중화되지 않은 공법이다 보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대처가 늦어지면 일반 타업체로는 손을 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듈러 주택은 이동식 구조상
건식 보일러 방식으로 시공하는데 걸을 때마다 바닥이 꿀렁거리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냉장고나 장롱 같은 무거운 가구를 배치하면 바닥이 살짝 내려앉으며 벽면 몰딩과의 틈새가 벌어져 설치한 싱크대나 붙박이장에 AS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콘크리트 기초와 모듈 사이의 빈 공간 때문에 겨울철 상수도, 오수관, 보일러, 배관의 동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목구조 특유의 수축, 팽창으로 인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현관문, 창문, 중문 등이 삐걱거리거나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거주 중에 에어컨을 추가할 때 타공 위치를 잡기 어렵고 벽면에 벽걸이 TV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화장실이나 욕실의 수전은 방과 맞닿은 벽에 설치하지 마세요. 물을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수전 손잡이를 위아래로 조작할 때 수전 본체가 함께 흔들려 연결 부위에 틈이 생기고 누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와 환금성의 한계.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점은 감가상각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자산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합니다.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 매수자들은 주택의 수명이나 누수 등 목조, 주택 특유의 하자를 우려해 매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공법이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 기후와 토양에서 20-30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통계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겪은 단점들을 길게 나열했지만 모듈러 주택의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듈러 주택이 가진 태생적인 빠른 공정과 이동성이라는 장점이 최적의 빛을 발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말에 잠시 머무는 세컨하우스나 농막, 체류형 쉼터 등의 소형 공간이라면 모듈러 방식은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평수의 주택은 모듈이 늘어날수록 조립 부위는 비례해서 많아지고 그만큼 구조적 안정성, 기밀성 유지 등의 위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운송과 조립 과정의 기술적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형 평수의 모듈러 주택을 상시 거주용으로 선택하는 것은 거주자에게 너무 큰 리스크를 떠안기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던 주택 건축일 수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철저한 기술 검증과 보완을 통해 모듈러 주택이 국내 주거 문화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예비 건축주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꼼꼼히 고려하여 부디 후회 없는 건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제가 목조 모듈러 주택에서 3년 넘게 실거주하며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모듈러 주택의 특성을 대변할 수는 없으니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